네, 2020년 7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에 참여할 것 같고요. 부친상을 다 마치고 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미 정치를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그의 행보는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헌법 모욕이며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재형 씨가 사의를 밝힌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강훈식 의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 라면서 비난했고, 우상호 의원은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민석 의원, 별로 옮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떠들었으니 옮겨보죠. 너무 치졸하고 조악한 결말로 스스로 윤석열 플랜 B로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이니 참 꼴사나오며 탐욕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정청래, 아이고 안민석 의원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죠.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 하다가 8월 16일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씨는 윤석열도 함께 비난했는데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니냐.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나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다. 약간 돌리긴 했지만 한 방 먹였습니다. 이광재 의원, 윤석열과 최 원장은 의 대선 출마는 쿠데타다. 양승조 충남지사, 이들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전의 감사, 수사 방향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죠. 그런 분들이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인가 아닌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역사를 보면 가장 쉽습니다. 모를 때는 과거를 보면 됩니다. 가인인 김병로 선생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죠.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을사조약에 체결됐을 때 그때 10대 후반이었는데 최익현과 김동신 씨가 만든 의병부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명치대학을 졸업하고 16년도에 돌아와서 경성 법학전문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보성전문학교의 강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변호사협회를 만들어 회장을 하고 조선인 변호사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법학자 활동을 인정받아서 2019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최초로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최초의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가 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임하고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간회에도 활동하게 되고 그런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신간회가 해체되자 경기도 양주군에 은둔하면서 13년간 은둔하면서 농사 짓습니다. 그러다가 창씨개명도 안 하고 있다가 광복이 되자 나오죠. 그래갖고 초기에는 여운형이 만든 인민공화국의 사법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한국민주당 김성수 씨, 사실 김성수 씨하고 김병로 씨는 같은 울산 김씨입니다. 울산 김씨는 하서 김윤우 선생의 후손들이죠. 두 분 다 직계 후손이고 상당히 호남의 명문가죠. 김성수 씨가 만든 한국민주당, 한민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남조선 과도입법정부, 미 군정이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한테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과도정부를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시죠. 한민당을 탈당해갖고 김구, 김규식과 더불어 좌우 합작 운동을 합니다. 김구, 김규식은 그래서 북한까지 가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분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남조선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을 하다가 48년도에 정부가 세워지면서 대법원장을 누가 하느냐 할 때 많은 논란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김병로를 지명합니다.
이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김규식 계열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좀 꺼려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된 이인 씨가 추천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49년도에 그 유명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장을 하면서 일제에 협력한 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심하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개정을 요구할 때 넣어오라 그랬고, 그 후로부터 이승만 정권하고 계속 다툽니다.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 위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이승만과 싸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승만과 다투다가 지병으로 다리가 안 좋았던 모양인데 그 다리를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싸웁니다. 56년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리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비판을 하자 김명로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문제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 법은 우리가 지키는 거지 대통령이 왈가왈부하지 말라.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죠. 지금 김명수 이런 대법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53년도 4월 16일 국회에 가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민은 악법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57년도에 9년간 대법원장하고 퇴임하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변호사는 물론 당연히 하지만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갖고 60년에 총선이 열리는데 5대 총선인데 자기 고향인 순창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5.16을 61년도에 일으키는데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죠. 쿠데타했다고. 그래서 63년도에 민전당 대표와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창당도 해가지고 대표의 최고위원 하면서 윤보선, 허정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야권 통합 추진하겠고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를 만들죠. 본인도 대통령 되려고 했었어요. 윤보선 씨가 이제 단일화되죠. 이때의 김명로 씨는 완전히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3년 12월 대선, 5대 대선 때는 윤보선 씨가 단일화되고 김명로 씨는 출마는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이기면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김명로 선생은 돌아가셨죠. 제 얘기는 뭐냐, 김명로 선생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한 거는 본인이 재직을 했을 때고 나오신 다음에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했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윤석열, 최재형도 자기 직책에 있는 동안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온다면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분도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자기 할 영역이 있는데 둬야죠. 그 비난하는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7대 대통령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영화 타이타닉호 기억나십니까?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일대학교 2등으로 나와가지고 판사를 했답니다. 연방 판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문에 띄어갖고 1900년에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 에스파냐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질 때 초대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4년간.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육군부 장관이 됩니다. 이 장관 시절 그 이듬해에 그 유명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로 일본 총리인 카스라 나로를 만나가지고 일본은 조선 지배,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서로 양해하자라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되죠. 시어도르 루스벨트는 이 테프트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1909년에 그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주 뚱뚱했죠. 뚱뚱해갖고 뭐 의자를 놓을 때도 2개를 놔야 되고 욕조도 바꾸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있지 않습니까? 야구. 그 최초로 시구를 한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는 잘 못했어요. 루스벨트와 달리, 시어도르 루스벨트와 달리 평화적인 외교를 추진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드로 윌슨, 그 유명한 1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위세를 얻고 국제연맹을 만들고 민주평화론을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의 패에서 재선은 못합니다. 이러한 그가 다시 예일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드로 윌슨 다음인 하딩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제10대 연방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 대법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모두 수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대법원장 있을 때 아주 정치중립을 잘했어요. 이게 뭐냐? 판사든 뭐든 누구든 그 직책에 있는 동안은 역할을 수행을
정치 중립을 하면서 잘해야 되지만 그거 떠난다면 정치적으로는 자기는 무슨 길을 가도 되는 거예요. 단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길, 공산주의자로 간다면 그건 미국이나 한국에서 용서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과 최재형 씨가 현직에 있을 때 문정권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수치 조작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 문정권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건 누굽니까? 청와대죠. 그게 뭐예요? 내가 두 사람을 임명했으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였잖아요. 이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꾸 청와대들 보도자료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대. 재가를 했다는 말은 왕조 때 쓰는 거고 결재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가 코너에 몰리니까 통치권, 통수대권, 통치대권 그러는데 이거는요 일제가 천황이 아직 힘이 있을 때 통치대권, 통수대권 얘기한 겁니다. 지금 통수대권은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군 통수권자의 기능은 있지만 통치대권은 지금 민주주의 하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여권 사람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률을 안다는 변호사잖아요.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협받고 있는 건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매우 좀 강하죠. 그리고 법치를 마구 무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목할 게 6월 29일 날 윤석열 씨의 출마 선언입니다. 그날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계속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권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비판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헌법과 법률대로 해야 돼요. 대통령 지시사항, 상급자 지시사항대로 하면 본인은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뭐 상부 지시 같은 거 잘 안 따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틀려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자꾸 기자들이 위에서 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능력은 딸리니까 검사를 사칭하고 경찰 사칭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수인데 그 대표자로 임명해 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쓰는 건데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자기가 임명한 줄 알고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이게 독재고 이게 전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통수대권 뭐 이렇게 하면 통치대권 하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거거든.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무슨 직책에 갔다. 그러면 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책을 수행하면 돼요. 대통령 지시사항, 우리 장관 하명사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진급시켜 주겠죠. 네, 그래서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지나치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리에 딱 나와서 정치행동 하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문재인식 독재가 된다 이겁니다. 퇴임 후 정치를 하든 은둔을 하든 여당은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간섭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 여당의 드글드글한 저 주사파 정치인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솎아내는 겁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지내니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한번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